구사효입니다. 구사양이죠. 혹약, 재연, 무구다. 혹약, 재견, 무구. 구라는 것은 허물이 없다는 거죠. 아까도 군자 종일공건 뭐 석차에 가니까 위태롭지 허물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도 허물이 없다고 나오는 거죠. 혹은 뛰어오르고 혹은 연못에 있는지 허물이 없다. 자, 보겠습니다. 혹이라는 말은 의심하여 아직 결정하기 전의 말이고, 약이라는 것은 인연이 없어 땅에서 연을 끊음이니 특별히 날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 날지 못한다는 거죠. 날지 못하는 용이죠. 연못이란 말은 위는 비고 밑은 열려 있어 깊고 어두워서 측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용이 이곳에 있을 때에 밭보다는 밑에 있는 듯 하지만 혹 뛰어올라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는 양이고 이 사라는 거는 음의 자리죠. 음의 자리. 그래서 상계인 외계, 상계의 맨 아래에 있어서 예, 개혁의 때이다. 개혁을 해야 되는 때이다. 거죠. 그래서 진퇴를 결정하지 못하는 시기라서 상이 이렇게 뛰어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혹약 재전. 그러니까 용이 아직 어떻게 할 수 있는 진퇴양난에 그렇지만은 뭡니까? 허물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용이 없다. 이게 진퇴를 결정하게 되는데 허물이 없다는 얘기죠. 자, 주자는 구사의 시기를 개혁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혁의 시기. 그래서 이는 구사가 합계인 넷계를 떠나서 상계인 외계로 들어섰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계에서 외계로의 변화, 개혁의 시기, 개혁의 시기. 진퇴를 능히 결정해야 됩니다. 구사가 되면 이미 상계로 가서 다시 합계로 돌아오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구호인데 이거는 정의죠, 정의. 예, 1, 3, 5 양의 자리에 구호가 와서 정의니까 비룡제천 이견대이다. 이게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대인을 봄이 이롭다 이런 얘기다. 비룡제천 이견대이다. 용을 가지고 쭉 설명했는데 정의천 선생은 이건 순임금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순서가 쭉 순임금이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꼭 거기에 천착할 필요는 없고 누구의 인간의 어떤 군주의 어떤 자람이나 성장이 다 이거 비슷하겠죠. 처음에는 안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여기 좋아진 경우죠.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다. 그래서 구호요는 어떻습니까? 강건하죠. 강건 양이니까. 근데 중정 가운데 있으니까 중정이죠. 이 상계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정이고 높고 귀한 자리에 있으니 성인의 덕으로 성인의 지에 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은 구의효하고 같습니다. 이견대인이라는 거죠. 즉 만나봄이 이로운 자가 대인입니다. 만약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구의효 즉 아래에 있는 대인을 만나봄이 이렇습니다. 자 볼까요. 구어는 주자는 강건 중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강은 양의 본성이고 건은 양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채는 강이고 용은 건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정의천의 채용 이론의 다른 표현인 거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의를 가지고 정의 위치에 있으니까 모든 좋은 올바른 자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계의 가장 중요한 효이고 건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효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필의 일요 이주설의 대표적인 거죠. 이게 제일 대표적인 지금 이 건께에서는 이 구호효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자, 용이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강건 중정으로 표현되며 결국은 이 효가 이 괴의 가장 중요한 효가 돼서 원형이정으로 승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효 상구입니다. 여섯 번째 효죠. 상구 보겠습니다. 항룡유해다. 항룡유해. 항룡이라는 건 이미 넘어간 거죠. 이미 높이 올라간 용이니까 후회가 있다. 이 안에 점사까지 같이 있네요. 후회. 항룡유해다. 높이 올라간 용이니 후회가 있다. 자, 상구의 상이라는 것은 가장 위에 있는 효의 명칭입니다. 항자는 너무 높아서 내려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양의 위에 있으면서 그게 달하면 움직이면 반드시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점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구라는 표현은 가장 위에 있는 효의 이름입니다. 주자는 지나치게 높이 올라간 용의 경우에는 내려갈 수가 없어서 움직이면 반드시 후회가 있음을 경고합니다. 즉 높이 올라갈수록 움직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움직이면 스스로 후회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다 바뀌면은 용구가 됩니다. 용구. 군용, 무수. 그러니까 용구가 다 바뀌게 되면 머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용, 군용이 무수. 머리가 없음을 보니 길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군용 여러 개가 머리가 없음을 보니 길하다. 자, 용구효는 점을 쳐서 양의 효를 얻은 자는 모두 구를 사용하고 치를 사용하지 않으니 모든 게 192개의 양효가 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 개는 모두 양이면서 맨 앞에 머물러 있어 이것에서 여기에서 이것을 말하였고 성인이 이에 따라 살을 지어 괴를 만나 육효가 모두 변효. 육효가 모두 변효를 가진 경우죠. 그러니까 육효가 모두 변효가 됐다는 건 뭡니까? 자, 구라는 거죠. 구. 6개의 효가 전부 구가 떴습니다. 6개가. 같은 양이지만 구가 떴으면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음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변효라는 겁니다. 변효죠. 그래서 이 용구로 점을 치게 한 것입니다. 6개의 양이 모두 변화했으니 강하면서 부드러울 수가 있으니 기란도입니다. 춘추에 건지곤에 이르기를 여러 용이 머리가 없음을 보니 길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모든 음계인 곤사의 계사에 앞말에 고돈도리를 지키니 먼저 가면 길을 잃고 나중에 가면 친구를 얻으며 동북으로 가면 친구를 잃는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건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건계 계사를 갖다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용구는 모든 건계의 모든 효가 노양으로 바뀌기 직전에 개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모든 개가 바로 곤개로 바뀌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를 건지곤개다. 건지곤개다. 이렇게. 건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곤의 개로 바로 바뀌는 개이니까 건개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용구를 가지고 주자는 정의와 정면으로 주역의 해석에 있어서 대립각을 보였습니다. 용구에 대해서 정의는 왕필의 역학의 영을 받아 치설이죠. 상전이나 문헌전의 의미를 취해서 하늘의 덕을 가지고 용구를 해석합니다. 이에 대한 왕필의 해석을 보면 구는 하늘의 덕이다. 능히 하늘의 덕을 쓰매 이에 묻 용들의 의를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정의는 그 역전에서 자신이 강건하다는 이유로
천하에서 앞서려고 한다면 흉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양의 올바름을 보고서 머리가 되지 않으면 길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주자는 구양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구양수. 이것은 시초점에 친 결과다고 보는 거죠. 점을 쳐서 용구나 용육이 나온 사람은 이 점에 변효점을 써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주역 시초점의 법칙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권계를 만나 육효가 모두 변하면 음이 되니 모든 용이 머리가 없는 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 권계의 앞말의 올바름이 이롭다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더 나아가서 정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글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사리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용구에 대한 해석은 응당 구양수의 관점에서 구양수의 관점이라 사리가 있는 것이다. 내가 주역을 해석하면서 정의와 이견을 함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점을 칠 때 3까지 치면은 6, 7, 8, 9가 나옵니다. 6, 7, 8, 9 그 중에 하나씩 나오는데 자 변계가 되려면은 이게 9는 변계가 되면 이게 바뀌어서 8로 변합니다. 자 6은 변계가 되면 바뀌어서 7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노음이 소양이 되고 노양은 음이 되는 거죠. 노음은 소양, 노양은 소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부 다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것이 전부 구가 떴다는 얘기예요. 구가 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변계가 돼서 이게 바뀌면은 이게 권계로 바뀝니다. 6개가 전부 다. 그거에 대한 것이 점괘가 바로 용구라는 거죠. 용구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6개가 전부 6이 뜰 수도 있겠죠. 6이죠. 그러면 6개가 전부 음이 뜨는 거죠. 이렇게. 음이 떴지만 이게 전부 변효니까 이게 양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권계의 괴사인 원형이정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용육이다. 하는 거죠. 용육이다. 이 6개를, 이 변계를 용육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용구는 6개 변계를 해서 곤계로 보고 있고, 여기는 권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육과 용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구라는 거는, 이게 점칠 때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구양수가 맞다. 이렇게 주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용구의 점해는 공자가 지은 단전이나 상전이 도덕적,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서는 주역의 본뜻에 다가설 수 없다. 이렇게 주자가 단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바로 용구가 있기 때문에 주역은 원래 점을 치기 위한 책이다 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건계와 공계만 용구와 용육이 있고 다른 것은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주역점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께에서는 바뀌어도 그 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뀌면 이렇게 3개 바뀌어도 되고 이거 바뀌면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권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권계의 표정을 쓰면 되는 거죠. 여기
이것을 별도로 용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6개는 제일 특이한 거죠, 지금. 처음에 건곤이 제일 중요한데, 이 건곤의 이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즉, 이 세상은 건이 됐다, 곤이 됐다, 곤이 건이 됐다,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받는 철학적 함의가 상당히 크다. 이게 점술적인 거지만 철학적 함의가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주자본의를 주역본의를 하고 있으니까 주자 주역본의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제 구양수 얘기가 나오는데, 구양수는 1007년에 태어나서 1072년입니다. 북송시대죠, 북송시대. 아주 유명한 문장가입니다, 이게. 자는 영숙이면 영숙.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유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게 지금 주역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소동파, 동파 역전이죠, 동파 역전. 동파 역전은 약간 불교적인 측면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왕필의 의리학을 계승하고 도소학파의 상수학을 부정했습니다. 이 상수학이라는 것은 그림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림, 한자. 그리고 천도에 관한 일은 부정하면서 인간에 관한 일, 휴먼 어페어스 중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동자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역동자문 저도 못 봤습니다. 송대 주역 철학의 가장 강력한 의미를 제기한 책입니다. 여기에 공자가 시빅을 지었다는 전통적 관념을 부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계사전이나 계사전, 설계전, 공자의 저작이 아니다. 여기 설계전은 뭐 그냥 설명하는 건데, 계사전은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계사전은 주역 해설의 하나의 기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공자가 썼다고 하는데, 구양수는 이제 공자가 안 썼다고 하니까, 뭐 난리가 났던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은 사물이 끝에 이르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물극 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철학계에 큰 관심을 끌었던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건깨는 여기서 간단히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공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